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개정 기준 3천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앞서 유출 피의자가 3천 개의 계정만 저장했다고 밝힌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경찰은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경찰은 쿠팡 사태로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쿠팡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하나의 계정엔 이름과 이메일 등 여러 개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유출된 정보의 건수는 3천만 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언급했던 숫자보다 10,000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쿠팡은 앞서 중국 국적 피의자가 3천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중 약 3천 개의 계정 정보만 컴퓨터에 저장했고 이 역시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유출된 계정은 3천 개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경찰은 쿠팡 서버에서 빠져나간 계정 전체를 유출 피해 대상으로 봤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쿠팡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쿠팡 측이 유출 규모를 축소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수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당 부분 진행된 수사는 이제 중국인 피의자 소환만 남겨두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반드시 불러 조사한 뒤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할 방침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에선 아직 별다른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셀프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한은 이달 말인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부산의 한 건물에서 SUV가 추락했습니다. 운전자 말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고희윤 기자입니다. 나무와 건물 사이에 있는 화단에 차 한 대가 엎어져 있습니다. 차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 건물 위로 올라가 봤더니 벽이 휑하게 뚫려 있습니다. 25일 저녁 7시 반쯤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한 건물 3층에서 난데없이 SUV가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1, 2층에 음식점이 있었고 3층부터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차량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굉음에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스 터지는 소리처럼 펑하는 소리가 나고 나서 또 이제 다시 또 쿵하는 소리가 났어요.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도 나고.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로 추락 사고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화단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담배 피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저녁에나 계속 있긴 하거든요. 계속 계시긴 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 큰일 났겠죠. A씨가 운전대를 잡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잠을 1시간가량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는 아예 기억을 못합니다. 술도 취하고 아마 사고 충격이 있었는지 운전석에 어떻게 앉았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로 접수된 노란 여행 가방 하나를 계기로 국제 마약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제주시의 한 해안도로. 30대 중국인 남성이 건넨 노란 여행 가방을 받은 20대 한국인 남성은 공항이 아닌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방을 옮겨달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폭발물이 의심돼 신고한 겁니다. 가방 안에서는 차봉지로 위장한 필로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한 번의 신고가 제주를 경유한 국제 마약 조직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총책이 지시를 받은 공범들이 재차
아르바이트 방식이 고용을 통해 마약 유통을 펼쳐오던 점조직 방식이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국내 곳곳에 숨어있던 중국계 조직원 12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압수한 필로폰은 모두 1,181g, 시가 7억 9천만 원 상당으로 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원 주택가 화단에 필로폰을 숨겨두거나 충북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공급책을 은신처로 이동시키는 등 치밀한 유통수법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밀수부터 투약까지 촘촘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는 한편 관련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며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가 비상에 걸렸는데요. 공공소각장 확보가 늦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끊임없이 봉지 더미가 쏟아집니다. 사람 손으로 비닐을 걸러내는 작업부터 기계의 도움을 받는 일까지 종일 이어집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배출한 용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70% 정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감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1일 생활 폐기물 배출량 2,900여 톤 중 공공소각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비중은 2,000톤가량으로 나머지 30%는 재활용하거나 비수도권 민간 처리 시설로 가야 합니다. 이달에만 벌써 생활 폐기물 0.9%가 비수도권으로 반출됐는데 서울 지역 공공소각장을 이용할 때보다 비용은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시가 2033년까지 광역소각장 건립과 현대화를 통해 100%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마포구 소각장 건립을 두고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 막막해진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 참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분리배출을 보다 확실히 해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1개씩 줄이는 이른바 폐기물 다이어트 프로젝트입니다. 10리터 기준 한 사람이 한 해 평균 48개 봉투를 버리는데 1,000만 시민이 한 봉지만 줄여도 하루 60톤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표창과 에코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전과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최대한 분리배출하고 발생이 안 되는 노력을 했을 때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개개인의 자율성에 기대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연입니다. 이번 주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특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가 더 추워지겠는데요. 한파 속에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강추위에 도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광장은 썰렁하고 시민들은 목도리에 모자까지 방한 용품으로 중무장했습니다. 동장군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파를 몰고 온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졌지만 이번엔 대륙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며 한반도에 냉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강원 철원 영하 14도까지 내려가 여전히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주 중반부터는 추가로 찬 공기가 밀려와서 중부의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당분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면서 추위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에 내륙의 메마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맥 너머 동해안은 시로습도가 25% 아래로 떨어져 수일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겹쳐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
2월이 시작하면서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